이번 영상은 GS 리테일 그 주식은 왜 안 가는 것일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GS 리테일 시가총액 3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코스피 101위입니다. 원래 현주가, 원래 전에 주가로 좀 돌아가면 아마 100위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상장 주식수는 꽤 많습니다. 왜냐면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합병됐기 때문에 상장수 자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액면가는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소진율은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자, 매수 의견은 46,000원까지 나왔었고요. 52주 최고치는 39,800원, 최저는 31,000원, 31,650원. 네, 거의 지금 박스권 사실 형성 구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완전한 박스는 42,000원부터 한 31,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요 박스권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PR은 18배고요. 추정 EPS, 그 다음에 PBR, 배당 수익률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일 업종은 43.47배로서 그거보다는 퍼가 평균 동일 업종 퍼보다는 낮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주가가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편의점의 성장성이 없다. 이제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약간 횡보 구간이고, 월봉상으로 보면 완벽한 박스권에 좀 닫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답답하죠. 원래는 이제 7월에 합병을 하기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요때 명목템을 좀 받아서 그때 한번 상승을 쭉 이끌어냈었어야 됐는데,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예상한 대로 가지 않죠. 코로나, 거의 바로 직전이었어요. 코로나 4차 팬데믹 발발하면서 이 모든 좋은 호재성 이슈는 사라지고 실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2,000명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주가는 더더욱 가지 않았고, 실적 우려감이 실적 하락 확정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주가는 더 더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GS 리테일에서 요기요 인수와 그 다음에 펫 부분 사업, 이외에 신사업들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재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큰 폭까지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도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코스피 조정이 왔고요. 자, 그런데 지금 9월, 8월, 7월, 6월이죠, 그죠? 기가 막히게 지금 6월에 거의 요때가 아니겠네요. 요때가 합병이었겠네요. 요때가 물론 여러가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년들의 사건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건 맞지만, 정확한 좀 이유를 좀 알아보자 라고 했고, 합병인데도 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가 미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가끔 사고요, 계속 팝니다. 미쳤어요 이거는 거의. 그쵸? 네. 자, 요게 최신이죠. 요때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요때 이후로 매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올 매도입니다. 물론 기간이 받아줬습니다. 그나마 기간이 받아줬고, 만약 기간까지 이렇게 판 날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그렇게 많이 변동되진 않았어요. 물론 양매수였던 적들은 상승을 소폭이라도 합니다. 이런 날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지수적으로 좀 이끌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은 물론 기간이 대량 매수를 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매수를 같이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 올라왔다는 건 아마 지수가 좀 좋았다는 걸 방증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자 여러분 보시죠. 7월 14일에서 7월 10일 넘어갈 때 외국인 보유율이 무려 6.9%나 올라갔습니다. 전체 시총에 6.9%의 물량이 생겼어요. 왜냐? 이날이 GS 주식이 합병됐으니까. GS 홈쇼핑이 4대1의 비율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GS 홈쇼핑은 한 주당 4주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보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홈쇼핑에 대한 투자 모멘텀도 끝났고,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 갑자기 차익으로 생긴 이 6.9%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미친듯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미친듯이, 이때도 마찬가지고 미친듯이 팔기 시작합니다. 뭐 기본 3만 주 이상은 그냥 기본인 거죠. 요 날만 좀 적게 판 거예요. 5만 주, 6만 주, 13만 주, 그쵸? 그 다음에 5만 주, 6만 주, 3만 주, 이 전날도 3만 주.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20만 주 이상을 판 거죠. 그래서 보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꾸준히 팔아서요, 결국에 8월 달에 10%대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에 도달했어요. 10%에. 이 이전에가 10.56%에 비하면 지금 0.5% 빠진 건 정말 조금 빠진 거죠. 정말 조금 빠진 거죠. 네. 결국에는 꽁돈이 생겼던 그 주식들을 전부 다 처분을 하고, 거기에 GS 리테일에 대한 실적 부담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율보다 조금 더 내려간 거죠. 근데 확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틀 동안 이렇게 판 적은 없어요. 외국인이 가끔씩 6,000주 이렇게 팔 때도 있고, 뭐 여긴 거의 찾을 수 없고 8,000주도 하나 있고, 근데 이 8,000주는 이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를 찾아도, 이 사이 구간을 찾아도 이렇게 연달아서 조금씩 판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외국인 다 팔았구나, 팔 만큼 팔았다. 그래서 거의 조금 더 팔아도 딱 10%대거나 딱 9%대까지는 맞출 수는 있겠다. 그러면 아직 9월 남은 기간 동안은 더 매도할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은 쓰는 거죠. 그러고 나면 10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10월부터. 왜냐? 10월부터는 3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1, 2, 3분기, 4, 5, 6월, 7, 8, 9월까지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구나. 물론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요때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거죠. 날씨도 더웠고 비도 이때는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판단. 그래서 10월에 부터 11월, 12월 해당하는 이 4분기 동안은 여러가지 모멘텀으로 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받았던 피해주들, 항공, 그 다음에 여행, 편의점, 호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광고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1차 접종률 70% 넘어갔고 2차 접종률도 끌어올리고, 지금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딱히 지금 2,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좀 해제를 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는 좀 해제를 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이런 유도를 좀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보니까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로 가더라고요. 자음이나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행도 가고, 편의점, 호텔 이런 데도 지금 호텔 숙박 장난 아닙니다. 이번 추석에
그죠?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고. 그럼 편의점 가면은 호텔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사기도 하겠지만 여행 다니면서 편의점도 잘 들릴 거고. 아무리 GS에 대한 그 남염 인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편의점은 가장 가까운 데 가게 돼 있어요. 굳이 멀리 안 가요. 아무리 GS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변화점이 맞다면,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라면 일단 하방 지지는 해준 거고, 더 떨어질 수 있던 거를 하방 지지를 해준 거고, 이만큼 물량을 쏟아낼 동안 하방 지지를 해줬던 거고, 이제 외국인이 돌아서는 순간 외국인이 이틀 연속 혹은 뭐 3, 4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 그 순간이 이제 편의점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바뀌었구나. 그때 개미들이 털고 나가면 사실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지겨워서 나가겠지만 수익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로서 조금 마음 편해졌습니다. 조금 마음 편해졌고, 왜 내려간지 알았으니까 결국 이제부터 주가는 시작을 하겠구나. 이제부터 주가가 방향성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정말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버티면 주가는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입니다. GS 리테일 여러분들, 제 이 의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한 달 뒤에, 우리 딱 한 달 뒤에 확인해 봅시다. 우리 10월 말에 GS 리테일 주가가 4만원대를 돌파를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물론 어떤 이유로 올라갈지는 몰라요. GS 리테일이 어떤 이유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10월 이맘때, 10월 중순 혹은 10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간 이때 구간엔 4만원은 이미 돌파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실적이 좋아지는다는 가정하에 11월부터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겠죠. 그럼 뭔가 5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도 않을까. 약간 희망사항을 좀 넣어봤습니다. 희망사항. 우리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주가 가는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11월 혹은 연말까지 도달했을 때 5만원 그 이상에서 꼭 매도를 해서 충분한 수익을 연말에 배정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 리테일 그 주식은 왜 그럴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